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공항 노선을 운영해온 대한관광 리무진의 한정 면허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도의회가 인가권을 가진 전라북도에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구급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주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폭행 논란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소방관 직무 범위와 보호 대책에 관한 새로운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올해의 7대 환경뉴스로 한빛원전 사고를 비롯해 익산 장전마을 사태, 도시공원 일몰제 등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성탄절인 오늘 전라북도는 아침까지 영하권 추위를 보이다 낮부터 포근해지겠고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도내 교회와 성당에도 어제 저녁부터 예수 탄생을 기리는 신도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주와 익산 등 번화관은 성탄 전야를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였고 오늘 아침엔 전주 전동성당을 비롯한 천주교 개신교 교회에서 성탄절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춥지만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올라 따뜻하겠고 눈 소식은 없겠습니다. 네, 도내에서 인천공항을 갈 때마다 싸고 빠른 직행버스 대신 비싸고 더 걸리는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 불만이 적지 않죠. 20여 년 전 전라북도가 리무진 버스 회사에 노선 독점권을 내준 게 그 불편함의 시작이었는데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당시 인가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전주와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입니다. 하루 27차례 운행되는데 대부분 김포공항을 경유하고 요금도 33,000원으로 비쌉니다. 김포로 경유해서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체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불편한 것 같고 요금도 너무 비싼 것 같고. 반면 4년 전 신설된 인천공항행 시외버스는 40분가량이 덜 걸리고 요금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0년 전 취득한 한정면허를 근거로 영업권 침해를 주장해온 대한관광 측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전라북도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정면허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가 내준 한정면허는 건설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했는데 이미 1년 전 개정된 상위법에 위배돼 이에 따른 행정행위도 무효라는 겁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도가 잘못된 교통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직권 취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정면허 직권 취소와 직권 갱신이라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수동적으로 대응한 채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파기환송심 판결 결과에 따라 한정면허 사업자 면허 기간 갱신 또는 면허 취소 등을 행정처분을 추진하겠으며 대한관광 측은 한정면허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당시 행정처분이 적법했다는 입장인 가운데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어제 법원은 주치자를 제압하다 다치게 한 소방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정당방위로 보지 않았는데 당장 현장이 걱정입니다. 매번 주치자들을 맞닥뜨려야 하는 현장 소방관들은 적절한 대응 매뉴얼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주먹을 휘두른 주치자를 제압하다 다치게 한 소방대원의 행동은 정당한 방어 행위일까? 배심원들이 15시간 넘는 철야 재판 끝에 내린 결론은 백모대원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심원 평결에 공감한 재판부도 정당 방위가 아니라며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주치자가 도발한 건 맞지만 백대원의 행위는 욕설에 흥분해 나온 우발적인 공격이란 겁니다. 법정에 공개된 영상에서 소방대원은 주치자의 욕설 도발에 반말을 내뱉기도 하는데 정당 방위가 용인되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지병 있는 주치자에게 골절상을 입힌 것도 과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소방관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을 뿐 어느 선까지 대응해야 하는지는 그 어떤 결론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최종 진술에서 백모 대원은 반성은 하지만 팔을 잡아도 쌍방폭행인 게 현실이라며 어느 선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그냥 맞아야 되느냐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현장 대응 매뉴얼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상황 회피를 권고하는 수준. 당장 멱살 잡혀 폭행을 당해도 안전거리를 충분히 둬야 한다는 게 현행 소방 표준 작전 절차의 현주소입니다. 구급대원들의 여러 현장 상황이나 폭행 피해 방지와 주치 환자를 대면했을 경우 행동 요령 등의 정형화된 매뉴얼은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현장 상황을 모두 다 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모 대원의 유죄를 주장했던 검찰 또한 소방관을 보호할 만한 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 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주치자를 상대하는 현장 소방관에게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명확한 매뉴얼과 관련법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부동산 회사 자광의 전주 구대한방직 부지 매입에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자금이 적지 않게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확보된 지난달 신탁 원부에 따르면 자광은 부지 매입을 위한 부동산 담보대출금의 73.3%인 1,785억여 원을 사모사채와 사모펀드 자금으로 채웠습니다. 자광은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통해서만 대출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최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올해 주목받은 7대 환경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7대 환경 뉴스 중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에서 157cm의 대형 구멍이 발견되는 등 각종 결함과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뉴스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또한 익산 장전마을 집단 암발병 사태와 도시공원 일몰제 논란 등을 7대 뉴스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농민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우리 지역인 정읍농협의 유남영 조합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농도인 전북 출신으로 최초의 농협중앙회장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정읍농협을 20년째 이끌고 있는 유남영 조합장이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전남 나주 화순 지역 총선 출마를 위해 떠난 김병원 전 회장에 이어 상생 위주의 농협개혁을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중앙에서 역할을 노력을 해서 기울어져 있는 경영이 악화되어 있는 일선의 농협을 도움을 많이 줘야겠다는. 농협 금융지주 이사직을 역임했던 유 조합장은 김병원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농협 최초로 하나로마트를 개설한 유 조합장은 파산 위기의 정읍농협을 전국 상위 10% 조합으로 성장시키는 등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가까이 이어온 나눔 활동 덕에 지역사회의 신뢰도와 평가도 높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건 20년 가까이 변치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봉사를 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저희들로서는 존경스럽고. 유 조합장이 당선되면 농협중앙회 62년 역사상 최초의 전북 출신 회장이 됩니다. 자산 규모 960조 원으로 재계 순위 9위에 올라 있는 농협의 수장이 탄생하는 만큼 지역 기여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여수신이 500조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전북의 금융허브에 농협의 일정한 역할이 가능하지 않는가. 전북 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농협의 일부 기능 이전이나 신설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화한 농협중앙회장 선거전의 결말은 다음 달 31일 최종 확정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남원에서 정부가 지난 2018년 4월 서남대를 활용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발표했지만 해당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법률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밴드에다가 머리를 완전 수해하고 일주일에 한 번꼴로 맞는다고. 다양한 농사에 투입이 됐는데 단 한 푼도 몰랐어야 되는데 그냥 가자 그러니까요.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피해자
사업자를 우선하여 지원하지 못한 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장수 배달의 집 장애인들은 수년간 강제 노동에 시달렸는데 피해자 상당수는 시설을 옮겨 다니며 학대까지 당했다는 증언까지 나와 공분을 샀습니다. 최근 이들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며 자립에 나섰지만 현 장애인 정책으로는 반복되는 비극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이 소식은 허연호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장수 배달 장애인의 집에서 폭행과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장애인 김모 씨. 전주의 한 아파트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홀로 서기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일자리까지 구하려 한다는 김 씨는 7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진짜 내 집이나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내 혼자 사니까 나오는 거에 사니까 좋아요. 김모 씨는 경기도의 장애인 시설에서 폭력에 시달리다 다른 3명과 승합차에 실려 장수로 오게 됐습니다. 전주판 도가니 사건 당시 자림원에서 옮겨진 장애인들도 2명. 상당수가 시설에서 학대를 당하다 영문도 모른 채 배달 장애인의 집으로 온 겁니다. 시설을 전전하던 장애인들의 비극적인 삶이 알려지면서 수용보다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장수군이 장애인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른 시설로 옮기려 하면서 장애인 단체들의 군청 점거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장애인들을 격리시키고 분리시켜서 그분들이 실제 생활에서를 이렇게 배제시키는 효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인권 침해 환경을 조성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장수군은 사과와 함께 자립 지원을 약속했지만 달라진 건 많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정책 변경을 정부에 권고했지만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2, 제3의 배달의 집 사태를 막을 해결책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이걸 지역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입니다. 예산이 수반되게 되기 때문에 이걸 뒷받침하는 그런 법이 먼저 입법되어야 됩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부침 끝에 홀로 서기에 나선 가운데 시설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관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국토정보공사, 기업은행은 공사회의실에서 중소기업과 공간정보협력기업의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오는 2021년까지 200억 원으로 기금을 확대해 2억 원 한도 대출과 최대 3.4%의 이자 감면을 지원하고 장학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노성동 여인숙 방화 사건 1심 재판 결과에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고 나섰습니다. 피고인 62살 김모 씨가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가운데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가 내린 25년 형량은 부족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국민참여재판에서 직접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천문현상인 부분일식을 관측하는 부분일식 관측 행사가 내일 전북과학교육원을 비롯해 남원항공우주천문대에서 열립니다. 부분일식은 해마다 한두 번 정도 일어나는 현상인데 올해는 지난 1월에 이어 2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천문과학관인 남원항공우주천문대가 내일 부분일식 관찰 행사를 진행합니다. 올해 마지막 천문 현상인 부분일식 공개 관측회는 한입 베어먹은 사과 같은 태양이란 주제로 낮 12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부분일식 관측과 천문 강연, 일식 관련 4D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로 마련됩니다. 부분일식이란 지구 주위를 공전하던 달이 태양 앞을 지나가며 태양을 가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부분일식 행사는 2019년 마지막 천문현상으로서 연말연시 가족들과 함께 우주의 신비로운 천문현상을 관측하시고 행복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순창군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도 발효소 스톡을 내 최첨단 미디어 영상관을 새롭게 조성하고 전통 장류 문화와 미래 식문화를 재해석한 콘텐츠를 제작해 선보일 계획입니다. 현재 바로소스 토굴에는 세계 소스 전시관과 VR 체험관, 원형 저장고 등으로 구성돼 있어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진안군 보건소가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도비 약 9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보수 공사를 마쳤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보건소는 보건소 1, 2층 재배치로 사무실을 확장했으며 보건교육실과 재활실, 물리치료실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에 대비하고자 군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장수군이 장계면 장계리에 국민임대주택 100세대, 행복주택 40세대 등 모두 14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기존 마을회관의 정주 여건도 개선합니다. 장수군은 앞으로 LH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2년 말까지 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다음은 저희 전주 MBC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완주군 이서면 상금마을 주민 20만 원, 김제시 백구면 득자마을 주민 38만 원, 중모마을 주민 35만 6천 원, 역전마을 주민 19만 원, 신모마을 주민 27만 4천 원, 목과동마을 주민 11만 5천 원, 외과전마을 주민 33만 8천 원, 영천마을 주민 18만 2천 원, 우다마을 주민 19만 5천 원, 앞돌수마을 주민 38만 원, 수룡귀지마을 주민 31만 5천 원, 학교당마을 주민 28만 원, 난산마을 주민 47만 원, 제내마을 주민 22만 원, 무주군 분안면 유평할머니 경로당 5만 원, 강장석 주민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4회 늘 푸른 연극제의 개막작 하프라이프가 오늘과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내일 익산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낭독극 어린 왕자가 마련됩니다. 고 이용마 MBC 기자의 추모 사진전 지금까지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가 내일부터 나흘간 전주 MBC 로비에서 열립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옛 풍경과 시민들의 옛 삶을 보여주는 사진전이 전주 어진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연인들을 위한 연극 고상한 찬호 씨의 연애 상담쇼가 오는 28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이 오늘 산타 박물관에 오다를 주제로 풍성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특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전주 어진박물관은 성탄절을 맞아 오늘 다양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임실 산타 축제가 오늘까지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군산 공설시장 청년몰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춘 페스티벌을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오는 28일부터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일원에서 제9회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 축제가 개최됩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전라북도는 아침까지 영하권 추위를 보이다 낮부터 포근해지겠고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0도에서 낮 기온 10도, 익산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동부권 무주는 영하 7도에서 영상 10도, 진안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서해안권 군산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고창 영하 3도에서 영상 11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남원, 완주, 무주, 장수, 진안에서 보통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